네, 윤석열이 만행이 네. 추가로 조금 더 드러난 게 있어요. 체포집행 방해에 대한 이야기 우리 많이 다뤘잖아. 그렇죠. 윤석열이가. 네. 야, 근데 윤석열이가 1월 10일에 네. 경호처 김성훈 차장에게 한 말 중에 우리가 몰랐던 게 새롭게 하나 또 밝혀진 게 있어요. 총 보여줘라까지는 우리가 얘기했고. 총 보여주라는 될 것도 아니야. 윤석열이가 총을 쏘라고 했어. 1월 10일에 총을 쏘라고 했어. 그 공수처 검사들 넘어오면 그 총으로 쏴버리면 안 되나? 그래 김성훈이 네 알겠습니다. 이거를 경호처 관계자가 특검에서 진술을 총으로 쏘라고 했어. 이게 새롭게 나온 내용이에요. 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와. 그 뭐랄까 정상적인 법의 집행에 대해서 와. 총을 쏘라고 얘기할 정도라면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본인이 법률가고 검찰총장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의해서가 아니라 무력에 의해서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러니까 비상계엄까지 하는 거예요. 만약 법률적 판단했던 비상계엄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상황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건 저런 인식이 저 머릿속에 있는 거거든요. 윤석열의 머릿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라고 보는 기본적 기준 자체도 맞추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진짜 나쁜 건 뭐냐면 대통령이면 이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경호처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공수처도 그렇고 다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네. 근데 지살자고 지금 총으로 쏘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머니에 손 넣고 밖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되게 공수처 검사를 향해서 총을 쏘라는 취지로 저렇게 말한 거는 그럼 저거는 그냥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아니고 더 나아가서 살인, 예비 음모, 미수 이렇게까지 의율도 가능한 사안 같습니다. 보니까 예. 아 근데 행여나 우리 이때 우리 다 지켜봤었잖아. 엄청 그리고 조마조마했잖아요. 마음 졸였잖아. 근데 네. 행여나 경호처 직원 중에 이 지시를 따르는 누군가가 있었으면 그냥 그야말로 이건 내전이잖아요. 우리가 그 체포영장 집행할 때 제일 걱정했던 게 그거잖아요. 강력하게 체포를 해와야 하지만 혹시나 서로 진짜 총싸움 벌어지면 어떡하지 그거 이런 내전이잖아요. 걱정. 우리가 네. 그 걱정했었잖아요. 굉장히 실제로. 걱정했어요. 근데 예. 실제로 그런 가능성이 있었다는 어우 거죠. 끔찍해. 헬기가 오면 대공포로 쏘라. 그 얘기도 했다. 그 얘기도 했다는 게 나왔어요. 헬기 오면 대공포 있지. 헬기 대공포. 추락시키는 거. 헬기 추락시키는 거. 그리고 총이 없으면 칼을 써서라도 막아라 이런. 얘기도 그거는 했잖아요. 전에 나왔던 그러니까 내용입니다. 이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위해서라도 본인을 보호하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무슨 왕도 아니고. 그 당시에 지금 복귀를 해보면 무서워. 당시에 경호처에 들어갔던 네. 그 경호처 직원들뿐만이 아니라 그 일반 사병들이나 그런 거지. 국민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메시지를 보냈던 거. 맞아. 그렇게 하지 막았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 맞아요. 굉장히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안에서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던 거야, 긴박하게. 그러니까 밖으로 계속 우회해가지고 메시지를 냈었어. 맞아. 네. 예. 그때 그 법대 교수도 나와서 아휴. 이거는 이래서 불법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네, 호소를 맞습니다. 했고, 또 윤건영 의원도 계속 제보를 받아가지고 네. 언론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최욱 씨도 물론 얘기했고,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이런 행동을 안 되겠구나라고는 생각을 집어넣는 하나의 계기가 됐던 거죠. 내전을 막았던 국민들이 그리고 이런 방송에서 계속 메시지를 냈던 것이 저는 막았다고 생각합니다. 천만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경찰도 당시에 경찰 특공대를 투입하려다가 진짜 물리적인 충돌 나가지고 사상자 날까봐 이거 안 한 거거든요. 맞아요. 이거 쉽게 할 수 있었는데. 네. 그때 당시 경호관의 그 와이프의 편지 얼마나 구구절절했어요. 맞아요. 맞다. 맞아. 저 그때 진짜 눈물 나려고 하더라고요. 맞아.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총싸움이겠습니까? 결국 윤석열을 위한 것밖에 그렇죠. 안 되는데 정말 그렇게 사상자가 나면 정말 가치 없는 네. 사상자가 될 뻔했죠. 네. 자, 그런데 뭐 너무너무 그래도 한참 뒤늦었지만 그래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가 구속이 됐는데. 네. 근데 나는 이 관련 보도 나오는 게 굉장히 웃긴데 전직 대통령들은 세 평에 세 평, 맞아요. 쓰는데 윤석열은 이제 과밀화 때문에 2평 쓴데 그래요? 이거 외국인이 보면 전직 대통령은 다 퇴임하면 절로 들어가는 거야. 아 진짜 언론 보도 봐봐. 그거 누가 해석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긴 하겠다. 전직 대통령들은 다 3평짜리 썼는데 이번에만 과밀화 때문에 2평을 썼다고 나와 있어. 이번에만 검소해서 2평으로 이렇게 들어갔던 전직 대통령들이 전부 다 저 국민의힘 쪽 전신, 맞아요. 그러니까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이렇게 네. 제가 오관왕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에어컨 선풍기 얘기하시던데 언론 보도를 보면 에어컨은 없고 에어컨 없고. 선풍기는 1단에서 4단까지 조절을 할 수 있대요. 어. 근데 이제 과열될까봐 50분 틀고 10분 쉬고 이렇게 됐대요. 네. 그래서 50분. 그러니까 이것도 원래는 시간제로 했었는데 지금은 너무 이제 더우니까 계속 틀어는 주는데 50분 들고 10분 쉬고 이런 방식으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지난번에 수감됐을 때는 특혜 의혹이 있었던 거 기억나죠? 네 맞아요. 그 박은정 의원이 아마 그 제가 제보를 했던 받았었죠. 것 같은데 네. 그 사진 있나요? 그때는 엄청나게 호화롭게 생활했었거든. 맞다. 모범수들이 사용하는 그게 세 개 방을 전부 다 자기가 본인의 독차지하고 있지 않나 이런 의혹이었죠. 그랬었죠. 당시에. 그리고 그 차를 타는 이쪽 출입문도 따로 별도로 있었던 것으로 맞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제보 받았거든요. 네. 특혜를 누렸죠. 근데 이제는 뭐 저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이제는 2평짜리 독방을 쓴다고 합니다. 저것도 커요 2평. 야, 저것도 커. 네. 제가 그때는 경호원들도 있었고 네. 또. 네. 예, 근데 다 뺐어 이제. 제가 이 교도대 그 안에 지켰던 사람에게 제가 물어봤거든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대요. 이 독방은 우리가 이제 주차장 가면 한 칸 있잖아요. 차 한 대 파킹하는 네. 그 한 칸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아. 그런데 이거는 윤석열한테는 특혜다.
왜 유인태 사무총장이나 박지원 의원이 말했듯이 보통 그 주차장 한 칸에서 남자 5명이서 자기 때문에 일반 수용자들은 그래. 쪽잠을 잔다는 과밀 거예요. 수용이 지금 과밀 수용. 심각하거든요. 심각하구나.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이게 특혜라니까요. 그리고 첫날도 새벽 2시에 영장 떨어졌잖아요. 네. 그럼 사실 영장 떨어지기 전에 사동 안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대기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대기 안 했잖아요. 그리고 다음 날 아주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뭐냐? 신체 검사. 근데 신체 검사도 안 받고 바로 변호사 접견했다는 거 아닙니까? 변호사 접견하는데 들어보면 에어컨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집사 변호사들. 그래도 일부 거기서 쉬는 사람도 있거든요. 윤석열한테 불이익을 줘도 안 되지만 절대 특혜 줘도 안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내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어제 내란 재판에 안 나왔잖아. 그래가지고 매불쇼에서 이상하네. 그래도 그 나오면 에어컨 있고 시원할 텐데. 네. 그랬었는데 와 봤더니 재판은 받으러 안 나오는데 변호인 접견을 4차례나 했다는 거예요. 어제? 어. 하루에 4차례? 4차례 하루에 거기 에어컨 나온다면서요. 거기는 시원하죠. 네. 아 나 그래서- 진짜 그래서 되나? 아침부터 접견 시작할 때부터 늦게까지 계속해서 변호인이 붙어있는 이른바 집사 변호사라고 네, 네. 하는 사람들이 붙어있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리고 또 변호인 접견을 안 하고 밖에 안에 있으면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네. 아까 과밀화되어 있는 데 있어야 되니까 예, 예, 예.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아마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이네요. 앞으로 또 이 윤석열은 특별면회 같은 거 하는 것도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특별면회가 뭐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일반 사람들하고 접견을 하잖아요. 네. 뭐 유치하고 엄마 아빠 울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특별면회를 하면 그냥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아, 그냥 이렇게 면대면으로? 만나는 거예요. 테이블 우리 최 교수님하고 나하고 만나서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건 특혜잖아요. 특별면회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아. 그렇기 때문에 그 심사에 대해서 뭐 전직 대통령이라고 제가 다시 말했듯이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안 되지. 안 되는 거죠. 그럼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거죠? 네. 근데 저 구속된 날 원래는 이제 조특검이 원래 저희는 검사들이 구속하면 직구속하면은 그날 부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구속한 이후에 신경 변화라든가 뭐 진술을 제대로 할 건지 이런 게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불러야 되는데 재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안 부르신 것 같아요. 네, 어제. 그러니까 재판에도 안 나가고 혼자 에어컨 바람 쐬면서 변호인들하고 무슨 얘기했는지 예. 그 있었다는 거는 좀 또 화가 나죠. 그 화가 그거는, 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오후 2시 내란 특검이 윤석열 불렀거든요. 그런데 안 나왔어요. 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여쭤보려고 해요. 윤석열 입장에서는 특검 수사에 협조적으로 나간다고 해서 본인이 얻을 이득은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저렇게 버티면 버티면 뭐 김치찌개 냄새 풍겨갖고 이렇게 나오는 그게 소주 이렇게 나오는 계란말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야. 아니, 왜냐하면 근데 본인한테 이득이 없어. 열심히 협조해도. 윤석열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조은석이에요. 네. 그래서 조은석 특검의 이 그 앞으로의 기술을 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네네네. 일단 이제 그 구속된 피의자 그가 출석을 안 하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또 합니다. 그 교도소 구치소에 대해서 구치소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려면 체포영장을 또 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강제로 또 소환을 할 것인지 아니면 좀 구슬러 가지고 뭐 김치찌개 냄새든 뭐든 할 건지 이 윤석열 입장에서는 지금 머리를 굴려야 돼요. 본인이 협조를 해서 조금이라도 범죄 사실을 좀 어떻게 조금 정리를 해줄 것인지 그런 거를 이제 밀당을 하겠죠. 특검하고. 아니 근데 의원님 봐봐요. 아니 우리 솔직히 냉정해지자 이거야. 윤석열은 어차피 사형 아닌 무기징역이야. 그렇죠. 그 전까지는 내가 구속될지 말지가 있었지만 이제는 또 구속도 돼 있고 사형 아닌 무기징역인데 내가 협조해서 얻을 이득은 없잖아요. 일단 특검의 그 김치찌개 냄새 그건 제가 빨리 얘기를 해드리겠고. 근데 사실은 원래는 구속영장이란 게 네. 그걸 이렇게 끌어오는 권능도 있는데 실무상으로는 구속영장을 끌어오진 않고 교도소에 약간 협조를 안 해주는 면이 있어서 체포영장을 보통 우리 박은정 의원께서 다시 하죠. 말씀하신 예. 대로 다시 하는데요. 체포.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입장에서는 지금 특검에 협조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럴 것 왜냐하면 같아요. 영장 그 신문 과정에서 이건 정치적이다, 네. 과도하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특검에서는 나를 어떻게든 뭐 잘해줄 리는 없다고 생각한다면 본인이 재판을 오히려 대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어떻게든 체포영장으로 끌려간다 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해버린다든지 아예 협조를 안 하고 네. 난 재판 가서 승부를 보겠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의미 없는 일이죠. 다 증거들도 다 있고 뭐 사형 무기징역. 그럼 내란 특검 수사에 조금 제동이 걸리거나 그럴 일은 없는 건가요? 그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 건 내란 아니에요? 특검에서는 이제 원칙대로 쭉 절차에 따라서 할 거고, 그러니까 피의자를 조사하냐 안 하냐 이게 크게 영향을 주지는 그렇진 않을 않아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또 지금 그 피의자 조사를 하는 게 수사의 완결성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협조를 하도록 그 여러 가지 시도는 해볼 것 같습니다. 원래 피의자 조사라는 게 검찰에서는 수사를 다 증거를 이렇게 다 수집하고 그 마지막에 피의자를 불러서 자 우리는 이렇게 증거가 수집되는데 너 입장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변명할 기회를 또 주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굳이 출석을 안 하고 협조를 안 하면 그래 그러면 너한테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겠다 하고 바로 수집된 증거를 가지고 네. 기소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검 입장에서는 원래는 자백을 해도 보강 증거가 있어야 기소를 하는 게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입니다. 네. 그러니까 굳이 그쪽에서 진술 안 하더라도 다른 증거들만 충분하면
수사를 진행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이제 또 윤 피의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수사된 게 조사된 게 뭐가 있는지 궁금해할 수 있군요. 궁금하고 피의자 신문을 할 때 그걸 묻거든요. 누구의 진술에 의하면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어떤가요? 이런 거를 그리고 어떤 증거에 따르면 이런데 맞는가요? 이런 걸 물어보면 증거 파악이 돼요.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걸 위해서 좀 한 번 정도는 그럴 수 파악하러 있겠네.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요새는 또 수사 기술이 또 발전해서 그런 거 안 묻고 또 그냥 신문을 하는 검사들도 있어요. 그게 이제 드러날까봐 여러 가지 서로 간에 그 어쨌든 그 기싸움 그리고 조사 기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 아니 그 지들이 했던 방식대로 연어 술 파티 좀 해주고 나올 때마다 오히려 그럼 그 맛이 계속 나올 거 아니야. 지들이 하던 방식대로. 좋은 아이디어네. 요새는 거기서 조사 받다가 예를 들어서 김성훈 같은 사람들이 재수의 딜레마에 빠져 있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했던 말에 대해서 막 들려주면 시간에서 빡쳐가지고 아니야 그거 그놈이 한 게 아니라 그놈이 먼저 한 거야라고 볼 수가 있거든. 자기도 모르게 흥분해가지고. 그렇지 이관계 좋다. 네. 예. 내란 특검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게 불출석 이유가 이제 건강상 이유 들었는데 조은석 특검 바로 구치소에 공문 보냈어요. 이 새끼 아픈지 확인해봐. 바로 공문 보냈어요 지금. 바로 공문 건강 보냅니다. 체크해봐라. 네. 아니 그 어떻게 변호사들을 그렇게 잘 만나? 그때는 건강해 어떻게? 그러니까요. 앞뒤도 안 맞지. 네. 다음 구속될 사람은 한덕수하고 이상민 같아. 내가 볼 땐 그렇습니다. 먼저 한덕수 얘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